샌더스 미 상원의원이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동안에 많은 영국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들은 EU와 세계화된 경제에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샌더스라면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서 미국 대선을 끌어왔고, 아직도 그 진보적 가치를 힐러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선 운동을 접지를 않고 힐러리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는 영국의 서민 노동자층이 신자유주의적인 이유에 등을 돌렸다니까 저보고 무식하다 어쩌다라고 이야기한 무식한 인간들이 좀 있었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요, 제 사이트 들어와서 보지 마세요. 수준이 돼야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샌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샌더스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요, 미국의 민주당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영국인들만 아니다. 세계 경제 엘리트들이 만들고 유지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거부가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미국 46개 주를 돌면서 접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내부에 참혹한 현실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는 시간당 8, 9달러를 벌면서 살 수 없다라는 사람들, 퇴직 후 사회보장 9,000달러로 약값을 댈 수 없다라는 사람들, 대학 등록금을 댈 수 없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했고요. 상위 0.1%의 부자가 하위 90%의 모두를 합친 만큼의 돈을 벌고, 부자들은 슈퍼팩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을 밀면서 선거를 돈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BBC가 만드는 걸로 보이는 맹균 다큐 영국의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대처가 부자 감세를 통해서, 또 영국의 정책의 해외 자본의 유입, 그러니까 외국에 돈 많은 부자들이 전부 영국에 돈 갖고 와라,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밀어붙인 결과 영국이 금융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전 세계의 검은 돈들이 영국으로 다 몰려 들어가서 영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영국의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일자리가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영국의 서민들은 30년 전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샌더스는 말합니다. 6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4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변화의 대부분은 자유무역 협정의 재앙적인 행태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현실과 영국의 현실이 똑같다는 거죠. 샌더스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그걸로 얻는 이익이 자유무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유무역이 한마디로 보호무역보다 국민들에게 대다수의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익을 봐서는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대다수는 대기업이나 상류 초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 엘리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든 경제 모델이고,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의 경제학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학인데, 마치 이런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인 양 신자유주의, 화폐 금융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기 속에서 한마디로 경제학이 철저하게 있는 놈들을 위한 경제학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요, 돈 있는 사람에게 더 벌어주기 위한 한마디로 사기를 경제학이라고 포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샌더스는 그 변화가 유럽연합 탈퇴 캠페인의 레토릭처럼 선동과 편견, 반이민 정서에 기초한 변화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세상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초민족주의와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대통령, 월가 제약회사 등 강력한 특수이해 집단뿐 아니라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샌더스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변화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초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이 진실이라고 믿는 다수의 세뇌된 국민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올바른 진리 하나를 깨닫고 어느 날 마음이, 투표가 확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민이라든지 편견, 선동이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파퓰리즘을 욕을 하지만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파퓰리즘 없이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요, 평생 갇힌 데 살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요, 올바른 세계가 여기 있다, 이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에 세뇌되고 한마디로 눈이 가려진 이 대중들은 무지합니다. 퍼뜨리는 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못 살 상황이 되면 깨어날라 하는데, 그 깨어나는 사람한테 이쪽이 유토피아다, 일로 가자 한다고 가지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포퓰리즘이나 선동이나 편견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자, 변화하는 과정이 모두가 평등하는 올바른 세계로 가자라는 거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고 누구에게 벽을 쌓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간에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로 가집니까? 그건 공산주의자나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거부하고 공정무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미국인들이 시간당 몇 센트씩 지급하는 저임금 국가의 노동자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TPP를 자초시켜야 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요. 가난한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된다. 가난한 나라는요,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영원히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수출하는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윤을 최저화하는 형태로 자유무역이 되니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자, 중국의 노동자들이 애플을 하나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에서, 자, 애플사의 지시를 받는 회사가 그 부속을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중국의 노동자들이 팍수컨이라는 하청회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이걸 조립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불과 몇천 원에 불과할 겁니다. 한 개당요. 그리고 한 개당 수십만 원을 애플사가 벌어갑니다. 자, 자유무역을 위장해서 중국에 가서 조립하는 애플사의 아이폰이 과연 중국인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샌더스는 끝으로요, 도널드 트럼프가 영국을 EU 탈퇴파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것과 똑같은 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국의 민주당도 경각심을 얻어야 된다. 자, 영국의 선동가들이 브렉시트를 이끌어냈듯이 샌더스가 똑같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민주당과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은 고투하고 뒤처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샌더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요, 그것도 말할 사람한테 해야죠. 힐러리나 오바마한테 이런 소리 해봤자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얘들은요, 입으로는 고상한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챙길 것 다 챙기는 위선적인, 한마디로 지식인과 상류층의 행태를 다 갖춘 인간들입니다. 샌더스는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7월 2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 정책을 관철시키도록, 민주당이 받아들이도록 계속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조사, 한국의 총선의 여소야대, 그리고 또 샌더스 트럼프 돌풍, 이런 걸 보면요,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존에 이 대중매체들, 방송이나 신문 같은 이런 대중매체들이 힘이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종편들이 시청률이 떨어져서 정치를 잘 다루지 않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침이 대중 혐오를 부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미디어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고, 이런 디지털 선거가 대중매체의 지지를 받던 기성의 정당 정치의 틀을 허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으로요, 앞으로 누군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어떤 미디어 중간 집단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게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새로운 어떤 전달 매체를 통해서 대중의 각성을 촉구해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4.13 총선,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선,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요, 공통점은 유력 매체들의 보도 방향과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고, 여론조사가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전부 다 누가 이길 거라 했습니까? 잔류가 이길 거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거도요, 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초반에 샌더스는 나가 떨어져 가고 트럼프는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 압승을 할 거라고 봤죠. 자, 4.13 총선의 경우 90% 이상의 대중매체가 여당의 압승, 새누리당의 200석 이상까지도 보도했는데 여소야됐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1,400건은 여당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대중매체의 선거보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총선 결과를 제대로 예측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대선의 후보의 경우 미국 주류 언론이 주목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에 확인되지도 않은 두 후보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기득권 정치 지지 관점에서 후보 조기 탈락으로 예측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고, 버니 샌더스가 전체 50개 주에서 2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25곳을 승리하면 비기는 건데요. 숫자로만 본다면 거의 될 뻔했죠. 트럼프는 유력 언론이 자기를 외면하자 트위터를 직접 하면서 대중매체가 이를 보도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뉴스를 만들면서 선거를 이끌고 갔습니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을 국민투표 이전에 예측한 영국 주요 언론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BBC 등 내노라 하는 세계적 영국 언론사들이 잔류 당위성을 지지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외면했습니다. 자, 지금요, 대중들의 생각은 벌써 이쯤 가 있는데 주류 언론들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좌파든 우파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밑에 있는 대중들은요, 우리가 병신이냐, 너희들이 기락하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는, 한마디로 노예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정신적 독립을 기성 권위 있는 대중매체로부터 이미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사회 현상은 어떤 이론과 관점에서 보느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앞에 이렇게 본 영국, 미국, 한국의 세계 사례는 SNS가 대중매체를 능가하는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치 경제적인 시각으로 이를 분석하면 그 결과는 또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 영국, 미국은 정보 강국이면서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사회 지배 구조가 정치 권력, 거대 자본, 월가 같은, 한국도 재벌, 영국도 금융자본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대중매체, 이런 삼각구도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의사를 묻는 선거와 투표에서 항상 결과는 예상 밖으로 매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4.13 총선과 미국 대선 후보 경선, 영국 브렉시트를 미디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수용자 효과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고정관념이 된 대중매체의 절대적 영향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치적 행사 이전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는 대중매체가와 여론조사가 주요한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언론에 하나라도 보도가 되려고 선거 후보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난리를 치는데요. 대중매체가 정치 조직 등의 공약 비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여론조사는 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묻는 그걸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고 다시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자, 대중매체가 대중에게 정치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함으로써
대중들이 이렇네 여론이 나도 글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하면서 여론을 조작해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대중매체 수용자들의 효과 이론을 다양하게 내놨는데요. 탄환 이론, 다단계 이론, 선택적 기억 이론, TV 영향 이론, 팀묵의 나선 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 이론들이 대중매체를 갑으로 하고 수용자를 을로 하는데 자 여론조사도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역시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 영국의 대중매체가 대량 생산해서 유포한 정보가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이제 민주주의의 틀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대중은 대중매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종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자율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사회 전체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SNS를 통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죠. 자, 대중매체가 전체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점점 마시가고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는 사회 지배 세력의 즉 의사결정기구, 정치라든지 국회 이런 거겠죠. 대통령이나. 그리고 사회 상류층들에게, 전문인들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 다가온다. 시한부라는 겁니다.